질 필러하고 질 타이트닝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질 필러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0분 만에 점심시간에 간단히 와서 이렇게 주사만 맞으면 내 살처럼 통통해지고 질이 좁아지고 된다고 광고하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뭐가 좀 좋아지려고 이런 질 필러나 이런 걸 맞겠지만 환자가 돼요. 저는 제 20년 동안 이 한 분야만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임상적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해온 의사로서 분명하게 저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의 그 약한 부분을 정교한 손기술로 재건 수술하고 복구 복원해주는 솜씨 좋은 산부인과 윤호주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모르시는데, 여성도 남성처럼 질 사이즈가 다 다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물론 뭐 사실은 맞는데, 여성의 성기와 남자의 성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남자들은 우리 병강세 신드롬이 있어요. 크면 좋다, 강하면 좋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성은 질이 크면 안 되죠. 오히려 안 좋죠. 근데 남자들은 이 성기가 타고날 때부터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대중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여성은 대부분 임신 출산하기 이전에는 크다는 개념이 없죠. 그냥 정상 사이즈, 정상 크기냐, 이제 임신 출산하고 늘어나서 커졌느냐, 그 이후에 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남자하고는 좀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정상 사이즈로 보는, 우리 왜 대외적으로 이게 설명하려면 이 정상 크기 사이즈가 어떤 건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라면 뭐 길이가 뭐 12cm, 둘레는 뭐 11.5, 뭐 그렇게 그 발기력 뭐 이런 걸 따집니다만,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하지 않았을 때 정상 질 길이가 8에서 9cm, 그러니까 질 입구에서 자궁 경부 있는 데까지 8, 9cm가 여성의 질 길이입니다. 그리고 질의 사이즈 크기가 2에서 3cm 정도. 질벽 두께가 중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남자로만 발기력과 같아요. 여성의 질의 탄력성, 수축력인데 질벽 근육 두께가 중간 지점이 1.5cm 정도 평균 사이즈 크기가 됩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가 평균 사이즈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건 초음파 검사보다는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검사는 질압 검사입니다. 질의 수축력, 탄력성 정도를 공기를 불어넣어서 압력 정도를 재는데, 질압을 측정한 다음 의사가 크기를 이제 잴 수 있어요. 길이나 사이즈나 질벽 두께 이런 걸 다. 근데 이게 또 온라인에서 흔히 여성의 질 사이즈에 대해서 명기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명기다라고 말할 만한 특정한 조건이나 사이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의학적으로 명기란 말은 주로 안 쓰고, 흔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속궁합이 좋다는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속궁합이 좋다는 건 여성의 성적 반응이 좋다는 건데, 거기는 아무래도 여성의 질의 탄력성, 수축력이 좋아야 될 거고, 여성에게 반응에 나타나는 분비액이랄까, 또 느껴지는 그 감각, 느낌, 그리고 또 여성은 또 질벽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름에 그 돌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또 이게 명기라는 게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나랑 잘 맞으면 좋다, 또 잘 안 맞으면 명기란 말 안 쓸 건다. 그게 잘 맞고 안 맞고는 이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친밀감. 여성들은 복잡해요, 남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비아그라는 약이 개발된 이후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성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성들은 제가 2011년도인가 미국 샌디에고 세계 성악회에 직접 갔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여성용 비아그라 나왔다 해서 저는 잔뜩 기대하고 세계 성악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약이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미국 FDA에서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남자들처럼 뭐 혈액순환 높여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성들은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반응이 다르고, 명기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되겠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됩니다. 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왜 여성용 비아그라 같은 제품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신기하네요. 처음 이제 여성용 비아그라에서 폴리세반이라는 약이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이제 이게 남성용 비아그라 약이 개발되고 약 20년 지난 다음에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도 혈관 확장제 같은 그런 비아그라 약이 혈관 확장제거든요. 남자 그 해면체에. 여성도 혈액을 충만시키는 혈관 확장제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성적 흥분 잘 되고 오르가즘도 쉽게 느낄 거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자하고. 그만큼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반응 정도가. 그래서 이걸로 안 되는 건 실패를 많이 했죠. 아직까지도 실패하고 있어요. 성관계를 많이 하거나 출산을 하면 질이 넓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늘어난다는 말은 좀 이거는 와전된 말이고 임신 출산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성은 남자들에 비해서 이 성 문제에서 크게 두 가지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임신 출산 문제하고 또 나이 50대쯤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팍 줄어들죠. 그냥 갑자기 갱년기, 폐경기가 시작되는데 그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쳐요. 그냥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도 물론 호르몬 영향을 받지만 그는 30대부터 1%씩 조금씩. 그래서 나이 80대도 임신까지 가임까지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안 그렇거든요. 일단은 임신 전과 후는 질 크기 사이즈부터 질의 압력부터 왜 큰 차이가 있느냐면 여성의 질 구조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 여성의 평균 질 길이가 8, 9cm가 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성의 질벽 구조가 점막이 있고 정맥총 혈관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근육 두께가 입구 쪽은 두꺼워요. 질 안쪽 8, 9cm 안에 들어가면 근육 두께가 대단히 얇습니다. 5mm, 6mm, 1cm가 채 안 될걸요.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 자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가 다 임신을 하잖아요. 태아가 엄마 뱃속 자궁에서 자랐지만 이 거의 500배에서 1000배까지 크십니다. 근데 아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자궁이 500배에서 1000배 커지지만 질 안쪽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질 길이가 8, 9cm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임신 기간 동안에 아기가 자라면서 같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하지만 입구는 근육이 두꺼워요. 보통 두께가 3cm, 4cm만큼 두꺼운데 왜 그러냐? 임신 기간 동안 아기가 빠지면 안 되니까 꽉 막고 있어야 돼. 입구는. 안쪽은 아기가 자라면서 같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질 구조가 안으로 갈수록 점점점 질 근육이 얇은데 평균 1.5cm는 돼야 된다. 근육 두께가. 근데 많은 여성들이 질유한증 좀 이제 질이 늘어났다, 헐겁다, 늘어났다 이런 거 느낄 정도 되면 한 5mm, 6mm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밑이 빠진다. 자궁이 내려온다. 그러면 2mm, 3mm 정도 얇아져요. 이 3mm라면 우리 옷감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실제 질벽 두께가 그렇게 얇아져요.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이 점점점 커질수록 풍선벽이 얇아지듯이 나중에 터지겠죠? 그만큼 여성의 질벽도 넓어질수록 질벽은 얇아집니다. 요것도 질 이완증 있으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중 하나 질 필러, 질 임플란트 같은 시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또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 한 분야만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임상적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해온 의사로서 좋은 건 좋다, 도움이 된다 분명하게 저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질 필러하고 질 타이트닝 레이저라는 게 있는데 질 필러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세계 산부인과학회나 미국 FDA에서는 질 필러는 사실 반대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왜 도움이 안 되냐? 이게 이제 우리 필러라는 게 우리 보통 얼굴에 많이 깊은 주름이나 그러는데 가장 필러의 기본적으로 또 많이 이용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수분을 이렇게 축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수분이 진피층에 이게 히알루론산이 있어야 수분이 있으면서 항상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잘 합성해서 미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도 히알루론산 미국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그건 20년 이상 이미 이용했고 문제는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넘깁니다. 마치 우리가 냉장고에 작은 얼음 덩어리를 실온에 탁 놔두면 서서히 녹으면서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히알루론산도 우리 몸에 주사 놓으면 그게 얼음 녹듯이 살살 이게 물로 수분으로 바뀌면서 없어져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몸에 안전해. 부작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 히알루론산이 가장 안전한 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안전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질에 주사하면 되지 않냐? 질에 주사하면 되는데 안 해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금방 한 달, 두 달 내에 없어지는 걸 하겠어요. 이게 오래가는 그런 필러를 이게 합성물로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안전한 이 필러에다가 섞어요. 동종진피, 죽은 사람들 피부를 아주 분말 파우더처럼 가루로 만든 그걸 섞어요. 그래서 그걸로 주사를 해. 그러면 히알루론산은 한 달, 두 달에 다 흡수되고 남는 게 뭡니까? 동종진피들만 질 속에 남게 되겠죠. 문제를 일으켜, 이게. 이물질이잖아, 이게. 오래 가죠, 당연히.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동종진피를 믹스해요. 안전한 히알루론산에다가. 그리고 주사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이물질이야.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면역 반응이 생겨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왜 있습니까? 세포가 아닌 게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게 백혈구입니다. 우리 백혈구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 그 주변에 있는 섬유화 세포라고 파이브로브라스트라고 합니다. 섬유화 세포라는 걸 불러요. 막 소집시켜. 해갖고, 야, 도저히 저놈은 괴물이야. 안 없어져. 잡아먹지 못하면 콘크리트 쳐요. 이 이물질이 더 이상 여기는 들어오지 마. 막는 거예요, 이게. 방어벽 치는 거죠. 이게 피막 캡슐입니다. 흉터살도 그와 같은 거예요. 상처 생기면 꿰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흉터가 남잖아요. 이게 섬유화 세포들이 흉터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흉터살 같은 게 바로 피막 캡슐입니다. 그 에오사는 방어벽이에요. 문제는 이게 에오사 갖고 계속 만성염증을 시키는데 이게 결절이야. 딱딱하게. 몸속에. 결절이든지 이 결절 생긴 상태에서 또 이게 계속 백혈구랑 염증 주변 조직을 또 이게 달라붙어 엉겨붙고 하면 이게 유화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딱 되는 이유가 저는 왜 제가 이 자세히 설명하냐면 현재도 이걸 많이 제거하는 수술이야. 저는 질필러를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오면 이게 다 제거하러 와요. 이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절개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파내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부작용 없고 오래 지속되는 이런 필러라면 왜 얼굴에 왜 안 맞겠습니까? 얼굴에는 이게 만약에 맞아서 반영구적이고 효과가 좋으면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아마 줄을 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굴 페인 깊은 주름에 필러 맞고 쫙 그냥 목주름대도 맞고 좋죠. 부작용 없으면. 근데 얼굴은 보인다니까 주사 못하고 이 여성의 질에 안 보인 데를 이게 결절이나 유화종 만드는 주사를 놓는 거야. 이게 사실 질필요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제거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 FDA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이물질이다. 이미 딱 규정했어요. 전 세계 산부인과에도 왜 한국 산부인과 일부 의사들 저걸 할까? 이해가 안 된다. 10분 만에 점심시간에 간단히 와서 이렇게 주사만 맞으면 내 살처럼 통통해지고 질이 좁아지고 된다고 광고하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뭔가 좀 좋아지려고 이런 질필러나 이런 걸 맞겠지만 불감증 환자가 돼요. 제거하면서 관찰한 게 뭐냐면 이제 질필러 주사 놓으면 그게 들어가는 위치가 우리 여성의 질점막 구조가 점막과 정맥중 혈관층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그 근육신들. 그 정맥중 혈관층 속에 이게 필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주로 맞는 데가 질 아랫벽 양쪽 측면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여성의 질벽에서 맞는데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여성의 질은 아주 예민한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혈관 신경 분포가 많이 있어요. 이게 결절이 딱 있게 되면 마치 우리 도로에 큰 바위 덩어리 하나 탁 막으면 차가 다 막히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필러가 그 자리에 딱 잡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 모세혈관이 막혀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주변 세포들이 숨 막혀 죽어요. 그리고 또 영양 공급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그 필러 받는 그 자리는 질점막 세포가 말라져가지고 20, 30대 여성도 폐경기 여성처럼 얇아져 있고 막 안에 필러가 막 비쳐 보여요. 그리고 거기 주변이 혈관이나 이게 다 엉겨붙어 유착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혈액순환 안 되면 결국 신경이 죽거든요. 불감증이 돼. 두통이 돼요.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불감증이 돼. 액분비도 안 돼요. 야, 이걸 의사들이 좀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얘기를 하면 물론 공격은 제가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러 하지 않는 의사고 단지 제거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 본 관찰한 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볼 때는 파라핀이나 실리콘이나 덱스트란이나 동종진피와 똑같은 이물질 쓰레기예요. 없애야 될 건데 못 없애는 거야. 저게 파라핀도 못 없애요. 우리 백혈구가. 결국에 거기에 피막이 캡슐이 생겨져야 돼. 실리콘도 딱 주사하면 캡슐이 생겨요. 못 없애요. 우리 뭐 백혈구가. 괴물이야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 몸에 많이
실리콘 쓰지 않냐? 여성 가슴팩, 유방성용도 실리콘 넣지 않냐? 달라요. 여성용 그 실리콘은 면이 균일하고 엄격하게 미국 FDA 다 통과돼서 하는 그런 피막 캡슐이고, 질필러,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100kg 싸워요. 알갱이 하나가 다 각각이 100kg 싸우면서 그게 피막 캡슐을 만들어요. 이게 뭉쳐가지고 결절이 되고 유화종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이게 하나의 균일한 그런 피막하고, 이건 알갱이가 합쳐져서 생기는 피막은 이거 엉겨 붙어요. 유착이 생기고. 다르다는 거죠.